본 영상은 팟빵 해축팬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8월 31일 오후 7시 27분 해축팬 280화 1부 라이브 진행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병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냥 축구팬 이동근입니다. 안녕하세요. 서현규입니다. 해축팬은 팟빵, 플로, 스포티파이, 네이버 오디오 그리고 애플 팟캐스트에서도 즐기실 수 있고 유튜브에서 충물키를 검색하셔서 영상과 함께 즐기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많이 부탁드리고 광고 문의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드디어 센터에 섰네요. 네. 밀어냈나요? 네, 밀어냈나요? 다 밀어내고 제가 오늘 센터에 서게 됐는데 현승 씨 숙청하셨나요, 드디어? 그쵸. 너무 말을 안 들어서 좀 숙청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국가 애도기간에 애도기간 아니고 광복절인가 그때쯤에서 일본을 갔다 왔기 때문에 아하. 괘씸해서 괘씸하네요. 네, 전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네. 저희 지금 조명을 안 켜고 왔어요. 맞네요. 아니 뭐 칙칙하게 안- 뭐 칙칙하게 가시죠 뭐. 네? 저희 뭐 원래 저희 칙칙하게 조명- 생겼는데 했다. 사실 저희 예전에 조명 켰을 때 너무 좀 빛났. 맞아요. 저희 오늘은 있거든요. 현기가 빛날 가능성이 좀 크죠. 이게 옷이 좀 밝은 색이나 저요? 하얀색이면은 그쵸. 옷이 좀 얼굴이 정말 하얗게 뜨더라고요. 좀 반사가 잘 되는 네. 이제 색깔이어서 뭐 어쨌든 아무튼 오늘은 제가 메인 MC 역할을 맡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처음 메인 MC 역할을 하다 네. 보니까 많이 버벅일 것 같으니까 이거는 먼저 좀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뭐 저도 버벅인데 뭐. 이게 중간감이 정말 큰 자리네요. 네, 맞아요. 네. 가운데에서 정말 옆에 사람이 아무 얘기도 안 하면 혼자서 계속 시간을 끌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얘기하면서 지금 시간 벌고 있거든요. 뭐부터 맞아요. 말해야지?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네. 일단 그냥 그러고 보니까 앞에 뭐가 놓여져 있네요. 이렇게 좋아요. 그런 좋았어요? 토스. 좋았어요? 역시 짬밥이 괜히 먹는 게 아니에요. 네. 오늘 오프닝 토크는 저의 이제 저번 주에 저희가 이제 녹화를 안 했는데 그 이유가 이제 뭐 녹화할 사람이 많이 없기도 했고 제가 스포티파이에 이제 초청을 받아서 초청을 받은 거 아니죠? 저희가 신청서를 냈는데 신청서가 발탁이 돼갖고 여튼 초청 받은 초청 거잖아. 받은 거죠. 뭐 그치. 초청을 거기서 부른 거잖아요. 그치. 그쵸, 그쵸. 바르셀로나를 그러니까- 지원하는 스포티파이에 초청을 받은 그러니까 승무위키. 저도 서울대에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서울대가 저를 불러줘야지. 그치. 된 거잖아. 자격이 있어야 하는 거니까. 뭐 병규님도 그만큼 자격이 있으니까 스포티파이가 부른 거 아니겠습니까? 제 개인으로 갔다 온 거 아닙니다. 저희 네. 충무위키 팀으로 아. 저희가 스포티파이를 이거지. 방문해서 스포티파이에서 좀 이제 다른 팟캐스터 분들과 좀 교류 좀 하는 자리와 그다음에 약간의 이제 팟캐스트를 어떻게 하면 더 성장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 교육을 받는 자리를 갔다 왔는데 갔는데 저는 살짝 인싸가 아닌 성향이어서 그러니까 요새는 이 MBTI로 I라고 하죠. I 성향이어서 조금 구석에 찌질찌질 박혔는데 그래도 가자마자 이제 여기 스포티파이 저희 팟캐스트 그 매니저분 좀 팀장 위치 정도인 것 같은데 그분이 먼저 막 충무위키 아니시냐. 우리 벌써- 진줄 알고 있어? 알아보신다고요? 이분 그럼 저희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 이거를 일단은 제가 월요일팀에서 현승이가 네네. 이미 좀 썰어 어느 정도 풀었더라고요. 그런데 좀 뭐랄까 MSG가 많이 들어가 있는 느낌이라 저는 저희 좀 담백하게 좀 풀죠. 담백하게. 담백하게 풀기로 안 돼요. 하고. 담백하게 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 MSG를 팍팍팍 뿌려야 됩니다. 어차피 뿌린 거. 근데 너무 그렇게 되면 거짓 선동이 될 것 같아요. 이거 뭐 우리는 그냥 알바- 바르셀로나 동급이라 해 그냥. 알바입니까? 뭐 어쨌든 간에 저희는 알아서 바르셀로나 동이고요. 네. 알아서 자르겠죠. 뭐 어쨌든 이제 그 매니저 분이 저희 충무위키를 좀 잘 이제 듣고 계신다고 해주셔갖고 좀 그래요. 나름 많이 뿌듯했어요. 저희를 어떻게 아세요? 그러니까 저 축구 팬이다. 좋아. 그래서 자주 듣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셔서 예전에 혹시 저희가 열혈 구독자들을 소개했잖아요. 예. 혹시 그 중에 아닙니다. 하나. 그 중에는 혹시- 안 계신 것 같고 네. 뭐 잠들 때 키고 듣는 그 사람? 살때 켜잠 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네, 확실한 건 ASMR 로 켜잠은 아닌 것 같고 저희 목소리를 듣는 그분은 아니군요. 아쉽게도. 그분은 아니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했는데 갔는데 스포티파이가 괜히 글로벌 대기업이 아니듯이 야. 규모가 좀 컸습니다. 어느 정도 건물 한 채가 있나요? 건물 한 채가 있는 건 아닌데 스포티파이 사무실에서 이제 이런 세션을 진행했는데 일단은 저는 불러주신 그 음식 음식이 정말 맛있었어요? 맛있습니까? 맛도 있었고 그리고 좀 그 뽕뽕하나요? 있잖아요
파티 음식 같은 느낌. 아, 케이터링. 케이터링. 네. 그래. 고급진 단어. 그렇죠. 역시. 저희랑 좀 어울리지 않는데요? 그런 나랑 안 표현은? 어울렸어. 나랑 안 어울리는 곳이었는데 아니 다른 분들은 정말 좀 우아하게 이미 다른 팟캐스터 분들이랑 막 얘기하면서 막 스몰톡하면서 막 그러고 좀 고급져 보였는데 저 혼자 좀 멀뚱멀뚱 이러면서 다들 그 양지로 나가셔가지고 당황하셨나 보네요. 네, 저 좀 음지에 있다가 많이 음지인 캐릭터인데 저희가 그냥 다 음지 아니까 그냥 네, 여기 다 음지긴 한데 스포티파이 음지. 조명도 안 켜가지고 그러니까 음지잖아. 진짜 칙칙해가지고. 완전 너무 칙칙해 지금. 뭐 어쨌든 그렇게 해서 뭐 인사 나누고 네. 그리고 뭐 교육을 진행했는데 어쨌든 스포티파이는 정말 좀 대단했다 사무실이. 어. 그리고 음식이 너무 맛있었다. 그리고 음식이 뭐가 맛있었나요? 그 중에서 혹시 기억나는 게 있다면? 기억나는 게 거기서 그거 해줬어요. 바질 파스타인데 와. 그 마이 갓. 파스타 그 면을 그 뭐지 펜넨이라 그러나 그 잘라진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럼, 그렇게 막 어, 나선 모양처럼 어, 돼 있는 그거. 거. 그거. 네, 네. 그거. 네, 그거. 뭐, 뭔지 알겠는데 저도- 말을 못하겠어. 저도 나도 이름을 그거를 이름을 지식이 없어가지고 모르겠어. 들어는 봤어요. 나도 그냥 그렇대 그냥. 하여튼 바질 파스타. 정확하기를 잘 바질 모르겠어요. 바질 파스타 맛있었고요. 음. 그리고 거기서 또 그 전복 볶음밥을 전복 껍질 위에다 올려주신 게 있었는데 그것도 잠깐만. 맛있고 무료로 후회하지? 무료로 약간 후회되는데요. 맛있는 거 혼자 먹고 갔다고? 부러운데? 맛있는 거 혼자 먹고 왔어요 지금. 약간 그- 부러운데? 그리고 아 그래서 얘기를 안 해주셨군요. 뭐를 먹는지. 뭐를 먹는 얘기 안 해준 건 아닌데 뭐 어쨌든 너무 고급 음식이어서 내가 뭘 먹어본 평소에 먹어보지 않은 음식이야. 당황하셨구나. 그래서 그래갖고 어쨌든 이러고. 막 그것도 있었어요. 바텐더 분이 그 칵테일도 바텐더? 칵테일도? 칵테일도 와. 해주셨거든요. 제가 술이 약해갖고 한 잔밖에 못 마시겠는데 그거 좀 마실 때 목이 살짝 좀 타들어가는 느낌이 탁 나면서 끝맛에 단맛이 확 터지더라고요. 그 비싼 좀, 거 네, 마시면 비싼 항상 거 비싼 거. 좀 비싼 맛이었어. 나 맞는 처음 맛. 먹어보는 칵테일이어갖고 좀 많이 놀랐는데. 몇 잔 마시면은 이거 나오거든요. 아, 가격. 그쵸.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얼굴이 이렇게 됐죠. 네. 그래서 뭐 밥 맛있게 잘 먹었다. 네. 아. 그리고 스포티파이에서 이제 끝나고 여러 이제 팟캐스터 분들이랑 이제 교류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또 교류 좀 하고 오셨나요? 다른 분들이랑? 교류를 그래도 나는 많이 했다고 생각했어요. 어. 그런데 인사만 하고 끝났어요. 다른 분들은 좀 이제 그러니까 그 팟캐스트 교류하는 자리가 왜 생겼냐면은 팟캐스터끼리 교류하고 이제 서로 게스트로 나가서 서로의 팟캐스트를 알리는 게 팟캐스트가 좀 커지는데 좀 중요하다라고 이제 스포티파이에서는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맞아요. 게이스 이제 불러나요? 게스트를 제가 구충 알아서 찾아오세요. 부르려고 했는데 아무도 축구 그러니까 스포츠 관련된거나 뭐 좀 아. 관련이 없더라도 좀 우리를 좀 구미 당기게 할 만한 사람들에게 우리를 좀 소개해주고 싶었는데 뭐 저희 네, 딱히 그렇게 그러니까 많이 축구 팟캐스트 하세요? 이런 좀 샤라웃은 받았지만 저희랑 같이 한번 하시죠라는 대답이 안 돌아오고. 아주 학고다. 저희 그쵸. 음료수 무료 복지를 어필하셨어요. 네, 그거를 음료수와 음식 복지를 어필을 하면은 바로 그거를 쌉 저희는 가능인데. 어필하면서 저희는 스튜디오가 있다 좀. 근데 그거 좀 크죠. 근데 그거 저희가 유일했어요. 아, 그래요? 스튜디오? 거의 솔직히 유일했어요. 유일하죠. 네. 자체 그래서 스튜디오 있는 살짝 데가. 어깨 으쓱했는데 으쓱으쓱만 하고 돌아왔다. 그리고 스포티파이에서 유일하게 스튜디오가 있는. 네, 그쵸. 오. 유일하기는 우리가 다른 분들이랑 또 얘기를 많이 안 해봐갖고, 네 몇몇 분들은 아이시라. 네. 저도 아이거든요. 어, 여기 다 아이 아닙니까? 저는 E. 형규 왔어야 형규 왔었어야 되는데. 형규 왔었어야 형가 되는데. 왔었으면 이미 여기 게스트 2명 불렀어요. 그쵸. 저는 뭐 학고라 근데 그런 거나 가면 또. 근데 거기 가니까 그 이제 팟빵에서 좀 구독자가 엄청 많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코리아 헤럴드 그쪽 회사에서 이제 팟캐스트 하는 분이 계신데 이제 거기는 이미 뭐 구독자가 15,000명. 팟빵에서만 15,000명이고. 대기업이네. 와, 대기업이네. 저도 그 맨날 그 팟빵 열면은 초반에 막 뭐 광고 먹게 나오잖아요. 거기서 본 것 같아요. 그 팟캐스트는. 그리고 또 한 채널은 이슈스였나? 그 이제 스타트업이랑 그런 쪽 팟캐스트랑 그리고 이제 70대 할아버지 분과 20대 이제 여자분이 팟캐스트 이제 이분이랑 얘기를 많이 나눴었는데 제가 지금 당황해갖고 그걸 까먹었는데 네, 뭐 찾으면은 그때 네. 얘기를 주셔도 괜찮을 것 네, 같고 네. 어쨌든 그 좀 재밌네요. 그렇게 그쵸. 구성이 조금 70대 남자분하고 네. 20대 여자분이 얘기하는 게 뭔가 두 세대가 서로 다르니까 그쵸. 그것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것도 같고 네. 찾았습니다. 흥미롭네요. 네, 네. 메신저 다이아라는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인데 그래서 뭐 주된 주제가 이제 휴식
기업과 이제 서로 뭐 소통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다루는 팟캐스트라고 하니까 네,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뭐 다른 분들은 게스트 협의까지 했지만 저는 못하고 돌아오면서 그래도 좀 스포티파이가 마지막으로 선물을 좀 네. 챙겨주셨더라고요. 아, 이렇게 선물이 사실 메인 아니겠습니까? 네. 그쵸. 많이 이제 너무 센터에 자리 잡고 있는데 너무 거대한 박스가 있으니까 이거 뭐냐 하실 분들이 계실 네. 텐데 무슨 화면에 4분의 1 정도를 가리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요. 조금 뭐냐? 이거를 제가 먼저 한번 보긴 했어요. 언박싱을 네. 아 그래요? 언박싱을 저 먼저 뭐 조용히 봤는데 네, 뭔지는 같이- 봐야죠. 저희는 네. 일단 모르지 않습니까? 네, 저희는 저희는 일단 모르겠죠? 모르죠. 저희는 진짜 모릅니다. 오. 언박싱. 어유. 어우 떨어지면 안 돼요. 박스가 너무 커서 아니 이 대기업이 준 거를 떨어지면 안 되는 그리고 겁니다. 여기 안에 이거 아. 인증. 인증. 네. 오. 오. 잘 보이나요? 이거 충무이키라고 되어 있는데 네. 하여튼 그렇대요. 네, 충무이키가 직접 네 초대를 받아서 스포티파이 어디서 사온 거 아니에요? 예, 아닙니다. 스포티파이 어디서 당근마켓 사온 거 아니에요? 당근마켓 저희가 받은 거예요? 팔려고 해도 못 팔아. 그래서 만약 이걸 팔려고 하면은 이 저희가 유일한 거니까 저희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충무이키 돈들 유니폼 사려고 팔았네. 딱 이 사람들이 올렸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뭘까? 짜자자잔. 뭐야? 아니 뭐가 있는데? 아 이거 아직 100개 안 됩니다. 아직 베끼면 안 됩니까? 아직 저는 모르기 때문에 100개 안 됩니다. 아 형님이 베끼셔야 됩니다. 형님이 베끼셔야 됩니다. 오픈하니 이렇게 굿즈가 네. 되는데 이게 여행용 키트 느낌. 일단 이렇게 베개에 하나 들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포티파이 담요. 스포티파이 담요 이렇게 담겨져 있고. 네, 그리고 이거 이제 안대랑 그다음에 이거 스포티파이 이거는 안 뜯어봤어요. 이거는 안 뭔가요? 뜯어봤기 때문에 이거는 컵인 것 같은데 한번 성규가 뜯어봐 주시죠. 제가 뜯어볼까요? 네. 이런 영광스러운 기회를. 뭔지 정말 궁금하네요. 컵이에요? 네. 컵인 거 딱 그래 그 컵인 것 같은데. 컵인 거 같은데. 컵이네. 머그 텀블러네요, 텀블러. 저거 쓸만하겠네요. 저 이거는 저거는 모든 사람들이 탐내할 만한 상당히인데? 물건인데요. 스포티파이 이렇게. 역시 네, 대기업. 스포티파이 이렇게 역시 로고가 대기업. 박혀 이거지. 있는, 네. 역시 이겁니다. 텀블러까지 이렇게 해서 선물을 받았습니다 오늘. 목베개도 있고 아주 마음에 들고요. 대기업이 이제 지원을 일단 뭐 이 옷도 있는데 옷이 아닙니다. 옷이 그거 아니에요? 담요입니다, 무릎 담요네요. 네, 아이고. 무릎 담요. 그러니까 옷처럼 쓸 수 있다. 아, 그쵸. 옷처럼 편한 담요다 이런 뜻이죠. 좋은 담요. 좋은 옷으로 쓰면 재질. 바바리면 아니에요 옷이라고 이거? 착각할 만한 좋은 담요다 옷처럼 이겁니다. 쓸 수 있는 담요. 좀 광택이 흐르는. 네, 스포티파이. 누가 봐도 스포티파이인 거 알 수 있는. 네. 이런 홍보 가능한 담요까지 담요고요.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선물 다 언박싱 해봤습니다. 그리고 네, 가장 중요한 거 어? 혹시 스포티파이를 좀 유료 결제를 하고 계신 분이 여기 계신가요? 혹시 유튜브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아, 일단 여기 이게 다 뭔지 없으시군요. 보고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스포티파이에서 저희 팟캐스트 하는 사람들에게 와줘서 고맙다는 의미로 여기에 스포티파이 6개월 무료 체험권. 6개월이요? 원래 역시 통이 크네요. 스포티파이를 처음 가입하면 제가 알기로는 한 달인가 한 3개월인가 이렇게 달로 알았네. 그 정도의 무료 기간을 주는데 무려 6개월짜리. 역시 쿠폰까지. 통이 크네요. 이렇게 스포티파이가 선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통 큰 선물이네요, 정말. 그렇게 교류의 장을 마련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이렇게 선물까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또 대기업은 개가 되는군요. 개라뇨. 개라뇨. 저는 이미 전 개입니다. 저는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저는 노예 계약을 바로 맺을 수 있습니다. 저희 이렇게 그냥 다음에 저희 인막에 끼고 다니죠. 아니 고마우니까 하나는 놓고 하죠. 네. 아 그쵸. 하나는 놓고 해야죠. 뭘 아니면 이거를 좀 깔면 되려나? 네, 이거를 좀 깔고 보이나? 이렇게 하면은 어쨌든 저희의 그 정성과 잘 보이네. 여기를 좀 올려야겠다.
정말 자본주의의 개가 된 사람들의 됐, 모습이고요. 네, 됐어요. 네, 됐어요. 네. 네. 이 정도 괜찮네. 이렇게 하면 딱 되네. 음. 이렇게 저희가 뭐 스포티파이에서 공식적으로 저희에게 뭐 협찬이나 뭐 그런 걸 준 건 아니지만 네. 정말 감사하는 의미에서 스포티파이 오늘만큼은 이렇게 좀 깔고 네.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충무일기에서 무료 스폰서. 무료 광고. 무료예요, 무료. 무료 광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스포티파이에서 뜻깊은 자리 마련해준 것도 정말 감사한데 이런 좋은 선물까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거는 잘 DP해서 저희가 필요한 이제 저희 팀원들한테 좀 분배해서 나누도록 하고, 그리고 저희 팀원들 중에 혹시라도 스포티파이 6개월 체험 쿠폰을 사용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은 저희가 이거를 직접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들 스포티파이 무료 체험이라도 일단은 들어보시죠. 네네네. 그래야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오프닝 토크는 여기서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1부 주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뭐 오프닝 토크가 메인 내용이네요. 맞아요. 저희가 이제 스포티파이까지 진출했다. 네. 맞죠. 그리고 또 이제 승부 예측 해야죠. 저희 승부 예측을 까먹고 있습니다. 이거 스포티파이에 눈이 돌아가고 네. 까먹고 있었네. 일단 스포티파이는 일단 저희 돈이 나가지 않지만 승부 예측은 만약에 나중에 결과가 누적되면은 나중에 저희 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쵸. 이거를 그리고 현규도 그거 들었나요? 들었어요? 대충 봤어요. 네. 꼴찌가 이제 겨울 이적 시장 직전 겨울 이적 시장 그러니까 12월 31일까지 꼴찌가 자기가 가장 팀에서 싫어하는 선수의 마킹을 해야 돼요. 맞아요. 아니면은 그냥 녹음도 하고 돈도 쓰고. 네. 그렇죠. 근데 그만큼 노력해라 이거죠. 그렇죠. 잘 맞추기에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게 대충 하지 이제 마라. 메인이고, 어쨌든 이제 승부 예측 한번 해볼까요? 승부 예측은 일단 첫 번째는 이번 라운드 셰필드와 에버튼의 경기입니다. 네, 그 이제 대본에 있거든요. 네. 대본에 표가 따로 있는데 그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저부터 5경기 쫙 하나요? 네. 아니면은 한 셰필드 경기씩 짝짝 에버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간단하게 셰필드- 딱딱딱 넘어가시죠. 일단 홈 경기 기준으로 잡고 하겠습니다. 저는 셰필드 에버튼 경기는 뭐 에버튼 이길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버튼. 패를 예측했습니다. 셰필드의 패. 네. 저는 무승부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도 무승부입니다. 네. 무승부. 왜냐면은 에버튼 경기의 쓰레기예요. 그래 이런 경기는 보통 무승부 나가라고요. 네. 바로 다음 거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브라이튼과 뉴캐슬의 경기입니다. 네. 저부터 하면은 저는 무승부를 예상했습니다. 오, 무승부. 네. 저는 뉴캐슬의 승리, 그러니까 브라이튼의 패배로 하겠습니다. 네. 저는 브라이튼 승. 오, 제가 다 갈라지네요. 여기는 다 갈라지네요. 셋 중 하나는 맞겠네요. 그렇죠. 그치, 좋은데? 맞겠네. 누군가는 하나 맞겠네. 다음 경기는 팰리스와 울브스의 경기입니다. 저는 울브스 기세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저는 팰리스의 승을 예상했습니다. 저는 이 경기 저도 팰리스의 승 걸겠습니다. 팰리스 홈이기 저 때문에. 울버햄튼 오씨, 울버햄튼 아니, 승이라고? 겁니다. 와우. 근데 저런 게 은근히 잘 맞을 때가 있어요. 저희 저번 라운드 때 저도 예측을 했는데 막 토트넘이 이길 것이다 예측을 못했잖아요. 네, 맨유한테. 약간 저런 약간 특이한 픽이 몇 개는 나와줘야 됩니다. 저 나 사실 그래서 망했던데. 저게 진짜 승부수가 될 수가 있어요. 전 사실 근본 없는 확신이긴 해요. 근데 저런 게 맞는다니까. 그러니까 저게 무서워. 자, 초반이 좀 무서워서. 다음 경기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이제 리버풀과 아스톤 빌라의 경기입니다. 네, 제 예측은 두 팀이 무승부를 예측했습니다. 무승부. 이게 전 승부수입니다. 오, 이게 승부수인가요? 저는 아스톤 빌라의 승리로 하겠습니다. 이게 승부수죠. 아니 빌라가 이긴다고요? 아니, 빌라가 리버풀- 이깁니다. 이건 승부수가 아니고 좀 그렇습니다. 리버풀 승이 나하나라고? 리버풀 저는 승입니다. 리버풀 승이죠 당연히. 오케이. 저는 리버풀의 패배를 예상하겠습니다. 어떤 이유? 리버풀의 패. 그냥- 근데 이유하면 길어지기 때문에. 그냥- 그냥 한마디만 하고 가죠. 이번 매 라운드마다 10명이 뛰었기 때문에 이번 라운드 10명이 뛸 것 같다. 하는 근데 생각으로. 저는 10명 뛰었을 때 이겼으니까 이번에도 근데 저는 무승부를 예상을 했죠. 왜 그러냐면 반다이크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 뽀록은 2번 안 통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반다이크 안 나와서 근데 리버풀 홈이기 때문에 그냥 무승부를 예상했습니다. 아니요, 전 에메리가 철퇴 한번 후려 갈길 거라 생각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이게 좀 빅매치네요. 아스날 대 맨유의 경기입니다.
그때 제가 맨유를 믿었다가 피를 받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전 아스날 승리를 예측했습니다. 저도 아스날 승리를 예측하겠습니다. 팀이 없네요. 저도 아스날 승. 여기는 아, 아니 이건 사실 어, 너무 모두가 일치하네요. 원사이드하긴 해서 사실. 그러니까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에 최근 그래도 기세가 살짝 꺾이게 했다고 그쵸. 하더라도 아스날이 아스날인데. 조금 요새는 팀적으로 스쿼드가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또 이거 저번 저는 예측 갑자기 생각났거든요. 그때도 이제 맨유가 당연히 이길 것이다 했는데 토트넘 이겼지 않습니까? 혹시 또 에이 모른다. 아니겠죠? 에이. 네, 어쨌든 이렇게 월요일 팀과 목요일 팀의 승부 예측은 다 끝이 났고 다음 라운드 한번 누가 더 많이 맞는지 다음 주 한번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1부 메인 토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 메인 주제는 클린스만 마이클 킴 코치 퇴단입니다. 첫 이탈자 발생이죠. 저희가 이걸 갖고 제목을 정말 많이 고민했는데 좀 센 것까지 많이 나왔거든요. 네, 하지만 저는 여기서는 밝힐 수 없는 네, 그런 제목이기 때문에 좀 여러 제목들이 근데 많이 진짜 나왔어요. 그거 제목만 보면은 혹해요 진짜. 네. 오 이걸 클릭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현기 말을 듣고 오 대박이 아니, 뭐- 이걸로 할까 했는데 아니 이걸로 논란은 뭐 할까 우리가 안 했는데. 들은 거니까 사실. 일단 그거는 비밀로 묻어두도록 하고요. 네, 비밀로 이제 평생 비밀 묻어야 될 것 같고 네 어쨌든 마이클 킹 코치가 퇴단하게 됐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좀 동근이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근데 이제 마이클 킹 코치는 이제 18년에 이제 벤투호 대표팀 코치에 지도됐던 지도자고요. 그다음에 이제 카타르 월드컵 이후에 벤투호가 다 내려왔는데 이제 마이클 킹 코치만 혼자 클린스만호에 남았던 그런 코치입니다. 네. 이제 이 코치가 이제 클린스만호에서는 이제 차두리 그분과 함께 같이 이제 국내 리그에서 좀 스카우팅이나 이런 선수들의 뭐 데이터 체크 이런 거를 했던 걸로 알아요. 근데 이제 클린스만 감독이 마이클 킴 코치를 일선 지도자가 아니라 단순 스카우트로 좀 보직을 바꿔달라고 요구를 했나 봐요. 그런데 이제 마이클 킴 코치는 이제 스카우트직 제의를 거부를 하고 이제 9월 웨일즈로 이제 동행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국가대표팀에서 하차하겠다라는 결말이 됐죠. 왜 갑자기 이런 식의 좀 보직 변경 이런 게 갑자기 나왔을까요? 근데 일각에서는 네. 이게 사실 프로 구단이면 모르겠는데 대표팀 안에서의 스카우트 직책은 거의 없는 직책이어서 그쵸. 이게 사실 사직 같은 느낌이긴 하죠. 권고 사직 같은 권고 느낌. 사직 예, 같은. 그런 느낌이 좀 강하다고 좀 보는 시선이 많긴 하더라고요. 그쵸. 아무래도 뭐 클럽 팀도 아닌데 뭐 그쵸. 누구를 영입할 것도 대표팀에서 아니고 그러니까 갑자기 무슨 변방에 우리 아무도 모르고 있는 그런 한국 선수를 발굴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마이클 킹 코치가 국내를 위주로 돌았기 때문에 오히려 또 그런 변방 리그에서 스카우트 해와라 이런 것도 또 더 말이 안 생각해보면 되죠. 더 말이 안 되는 그것도 얘기거든요. 권고 사직이 쪽으로 가긴 해서 시나리오가. 왜 클린스만이 이런 결정을 내서 단순하게 벤투 후 뭐 잔재를 좀 처단한다 이것도 웃기긴 한데 그게 또 많은 정치인들이 음. 이제 새로 뭐 집권을 하면은 그 전 정권의 그쵸. 잔재를 없애낸다 이런 그쵸.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또 그렇게 보기에는 또 너무 과대해석인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근데 또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건- 뭔가 좀 이해가 안 좀 되는 부분이 좀 약간 있죠. 이해가 안 되는 네. 부분이 있죠. 근데 확실한 거는 이제 국내 팬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은 아니다. 네. 왜냐면은 안 그래도 클린스만이 해외에 촬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국내에서 뭔가 소식통을 전해낼 수 있는 사람은 이제 내친 거니까. 그쵸. 네, 그리고 이제 마이클 킹 코치가 이제 좀 한국인과 그런 독일인 혼혈 그쵸. 이시다 보니까 이제 선수들과의 그런 소통 그리고 코치진과의 소통도 담당을 했었거든요. 근데 또 이런 분이 빠진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런 거에서 약간의 좀 혼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아무래도 차두리 이제 코치도 어느 네. 정도 독일어를 훨씬 하지도 않을까. 유창하게 하시기 네. 때문에 소통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까지 막 엄청나게 큰 문제까지는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아무래도 있던 사람이 나가면 확실히 좀 다르긴 해요. 네, 그쵸. 그동안 이제 6년 동안 대표팀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또 나간다고 하면은 혼란이 안 발생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쵸. 물론 그냥 그쵸. 스텝 하나 나갔네 이 정도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이분이 이제 여러 일을 해맡았기 때문에 더구나 그리고 또 이제 그쵸. 국내 축구 팬들도 우려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 진짜 전 벤투 흔적 지우기 아니냐 이렇게 그쵸.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좀 의심의 부채질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마이클 킴 코치 본인도 네. 뭔가 벤투 감독에서의 그 연속성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한 인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본인도 엄청 그 4년간의 색깔을 지금도 유지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했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뭔가 이제 그분이 나간 어쨌든 간에 이제 그분이 나간 거긴 하니까 확실한 거는 이제 대표팀에서는 좀 지난 4년간 색깔을 많이 옅어질 거긴 할 거다. 뭔가 클린스만 색깔이 더 강해지긴 할 건데 이게 더 긍정적으로 갈 때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지금 클린스만 씨의 행보를 보면은 그쵸? 뭔가 좀 그게 긍정적인 색깔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죠. 그렇죠. 뭐 지금 잡음이 엄청 많잖아요. 뭐 원래 있던 국가대표 그 발표 기자회견도 국내에서 하기로 했다가 미국에서 하겠다고 미국에서 바뀌고 무슨 대학교야? 씨. 그러니까 미국에서 하기로 줌으로 했다가도 해요. 갑자기 그 뭐냐 뭐 인터뷰 안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그러니까 뭐 줌 같은 화상 그러니까. 그런 걸로. 아, 그것도 안 한다고 하고 그냥 서면으로 발표됐죠. 네네네. 아 무슨 대학교 다니고 씨. 그러니까 좀 대학교 여러 교육학교 자본들이 과제냐고. 많은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마이클 킹 코치가 이제 사직하는 상황은 그렇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그쵸.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 모르겠으나 확실한 거는 일단은 좋은 소식은 아니다. 네, 뭐 아무리 스포츠가 좀 결과론적인 이제 산업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과정 자체가 좀 깔끔하거나 팬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클린스만은 뭐 결과적으로도 그렇고 과정적으로도 팬들을 좀 납득시킬 만한 그런 거를 못 보여주고 있고 과연 그럴 생각이 있을까라는 솔직히 의문도 저는 조금 있거든요. 사실 그동안 클린스만이 이렇게 좋은 행보를 보여줬다면 지금 이제 마이클 킴 코치 사직에 대해서도 만약 클린스만이 그동안 좋은 행보를 보여줬고 결과를 보여줬으면은 뭐 감독이 결과를 보여주는데 뭐 자를 수 있지 그쵸, 않나 이렇게 실드가 되는데 그동안 뭘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쵸. 그동안 수코는 감독 해설하러 다니고 뭐 클린스만은 길거리 지나다니다가 토트넘이랑 사진 찍고 그러니까 그리고 뭐 아니, 매번 근데- 그 인터뷰하는 게 뭐 메시 인터뷰하고 어, 뭐 그래요. 어디냐 또 분데스리가에서 뭐 해리케인 관련 해리케인 관련 뭐 인터뷰하고. 아니 한국 선수 인터뷰 좀 하라고 대변인 아 무슨 감독입니까, 럭키 인스타야. 아 무슨 그러니까 이게 뭔 일? 너는 왜 미국에서 하고 있냐고. 아 무슨 인스타 TV 싣고 있어 밖에서. 아니 좀 그동안의 행보가 좀 뭐 저희도 그냥 다음에 크리스마스 실망스럽겠네. 섭외해서 한번 분석시키죠. 그렇죠. 여기서. 크리스마 한번 저희 데려 오세요 오세요. 얼마 있으면 오세요. 한국 와. 와가지고 분석 한번 화상회의로 해주세요 돼요. 여기서. 화상회의로 돼요. 주문합시다. 여기 네. 옆에 띄워놓으면 되니까 네, 주문합시다. 주문해도 돼요. 네. 네. 어쨌든 이렇게 좋은 소식은 아니다. 네, 좋은 소식은 아니고 이제 이렇게 됨에 따라서 저희 이제 곧 있을 A 매치 이제 경기가 좀 중요해졌네요. 친선전이. 그쵸. 그때마저도 이제 클린스만이 승리를 거두지 못한다면 과연 여론을 얼마나 탈지. 어차피 여론은 지금 다 빠질 대로 다 빠졌고 네, 네. 뭔가 다음 A매치 상도 그렇게 강팀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웨일즈하고 사우디아라비아인데 그쵸. 물론 이제 해외에서 하는 경기긴 하지만 웨일즈는 근데 좋은 결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또 클린스만에 대한 그런 벌써 경질? 아니, 그런 압박 여론이 거세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 그에 따라서 이제 축구 협회에 대한 비판도 좀 피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네, 어쨌든 9월 A 매치 이후에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고, 네, 다음 메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새벽 1시에 이제 챔피언스리그 조추첨이 이제 실시됩니다. 포트는 다 정해졌죠. 네, 포트는 이제 모든 진출팀들은 다 결정이 됐고 32개의 팀이 뭐 언제나 그랬듯이 또 조별리그에서 경쟁을 치르게 됩니다. 네, 일단은 뭐 눈에 익은 팀들도 많고 뭐 포트 1, 2, 3, 4 보면서 이제 이런 팀도 있었나 하는 데도 있는데 뭐 그래도 대부분 다 구면이네요. 네, 근데 이제 포트 4에 좀 든 특이한 팀들은 이제 뉴캐슬하고 아. 유니온 베를린 이런 좀 의외로 만만치 않은 팀들이 이 그쵸. 팀이 또 어떻게 일단 사포트라고 하기에는 네. 너무나도 강한 전력을. 네, 이런 팀들이 이제 사포트에서 복병이 되는 거죠. 특히 막 뉴캐슬이나 우니온 베를린이나 홈에서 강한 팀들이기 때문에 그쵸. 이 팀들이 홈에서 또 늪축구를 하면은 또 레알 같은 팀 만나면 또 답이 없거든요. 갑자기 당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우리 상대 템백을 한다고? 우니온 베를린 이런 팀들 그런 늪축구에 빠져들면 무섭거든요. 그쵸. 뉴캐슬도 요새 폼만 보면은 정말 만만한 팀이 뉴캐슬도. 아니기 때문에 4포트의 의외의 복병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3포트보다 저는 4포트가 더 세 보이는 게 사실 느낌 탓은 아닌 것 같아요. 원래 이제 3포트, 4포트가 좀 그나마 좀 약한 팀들 네, 보이는 포트였는데 이번 리그 4등 팀, 그 분데스리가 4등, PL 4등 팀들이 모두 만만치 않은 팀들인 만큼
그래도 레알 소시에다도 만만치 않은 팀이죠. 그렇죠. 그래서 잘하죠. 다크호스들이 모여 있는 게 사포트인데 음. 이 사포트의 팀들이 어디로 갔냐에 따라 죽음의 조가 결정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확실한 거는 1, 2포트 입장에서는 4포트보다는 3포트 쪽에서 조금 더 만만한 팀을 만나는 게 좀 중요한 상황이 아니면 이제 되겠네요. 2포트나 이런 팀 중에서 좀 약한 팀을 만나 기도를 해야겠죠. 근데 또 이제 잘못 만나면은 죽음의 조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보면은. 너 잉글랜드로 가까운 데 갈래? 아니면은 죽음의 장거리 원정 갈래? 네, 막 즈베즈다 막 이런 팀 걸리고 코베나운 걸리고 이러면 난리 나거든요. 그렇죠. 거기는 이제 코펜하겐인가요? 네, 덴마크지만 그래도 어렵잖아요. 그쵸. 덴마크 원정. 그리고 포트 2도 보면은 포트 2에 있어야 되면 안 되는 팀들이 또 있어요. 뭐 레알 마드리가 왜 포트 2에 있는지 모르겠고. 인테르가 저번 시즌 챔스 준우승 팀인데 포트 2에 계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도르트문트는 요새는 조금 주춤하지만 이제 챔스 무대에서는 그 도르트문트도 존재하고 아틀레티코가 있고 아니 그리고 아스날도 아스날까지 있어요. 네. 이렇게만 보면 포트 2도 포트 1에 비등비등하다. 그쵸. 네, 네. 정말 대단한 전력을 갖고 있는 팀들도 있고. 오히려 포트 1에 있는 벤피카, 페이누르트 이런 리그 우승 팀들이 좀 그나마 약해 보일 그쵸. 정도의 그리고 구성이긴 하네요. 더군다나 이제 포트 1에 또 세비야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앞에 약하죠, 그쵸. 네, 레알 마드리드가 네. 있는데 레알, 그렇죠. 아스날 그런 친구들이 비해서는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최근에 또 좀 그렇게 좋은 폼을 못 보여주고 있는 이제 파리 생제르맹도 어느 정도 포트 1에 있기에는 포트 2보다 좀 약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이제 이렇게 챔피언스 리그가 이제 진행 곧 될 것 같은데 네. 다들 어떠신가요? 이제 자기가 이제 이번 시즌 보면서 뭐 비록 3라운드밖에 아니지만 뭔가 그래도 이번 시즌 챔스에서 좀 잘 할 것 같다라는 그런 예상이 드는 팀이 있을 텐데 뭐 현규부터 할까요? 뭐 저는 사실 항상 뭔가 시즌 변할 때마다 좀 잘하는 팀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뭔가 올해는 느낌이 맨시티가 또 계속 가지 않을까. 왜냐면 2연패를 할 것이다. 맨시티를 견제할 만한 세력이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오. 미넨도 좀 주춤하고 있고 레알 마드리드도 벤제마가 빠진 다음에 이제 그 빈자리를 많이 못 채우는 느낌이 있고 그리고 뭐 사실 바르셀로나 뭐 이런 팀들이야 많이 뭐 워낙 죽은 지 오래니까 그쵸. 진짜 팩트다. 네. 이거. 그쵸. 그래도 저번 시즌에도 조별리그에서 탈락을 해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뭔가 맨시티 좀 견제할 팀들이 많이 없어 보입니다. 저도 제가 봤을 때도 맨시티를 견제할 만한 팀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아예 없는 것 같아요. 맨시티는 그리고 뭔가 어디 누가 이제 그러니까 그 기존 스쿼드 자원에서 그쵸. 빠진 자원이 없잖아요. 뭐 부상으로 이탈한 선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빠진 자원 없고 오히려 더 뭐 그바라디올 막 제레미 도쿠 같은 제레미 도쿠 이런 선수들이 추가되면서 공수 양면으로 보강을 좀 착실하게 해갖고 코바치치까지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맨시티는 더 두꺼워졌으면 두꺼워졌지 절대로 약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확실하게 맨시티는 이번 챔피언스 리그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 중 하나인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까 물론 이제 벤제마가 빠지긴 했지만 이제 레알 마드리드의 그 3위들 카마빈가 발베르데, 네, 추아메니, 추아메니 벨링엄. 그리고 벨링엄. 저는 이 3위들이 뭔가 레알 마드리드 경기를 보면은 경기력은 그렇게 막 좋은 것 같지 않는데 어떻게든 이기거든요. 좀 꾸역꾸역하긴 해요. 네. 예. 그게 뭔가 어쨌든 강팀의 조건이 어떻게든 이기는 거니까 저는 이런 거 보면은 챔스 DNA 이런 것도 있고 아주 그리고 뭐 토니 크루스랑 모드리치 같은 있고. 이제 그렇죠. 엄청난 베테랑들이 아직까지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거를 좀 잘 버무린다면은 레알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챔스에서는 좀 비벼볼 만한 강팀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는 맨시티의 전력이 좀 약화됐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오 메인츠 그랬다. 이제 그 전보다 뭔가 그바르디올이나 코바시치, 도쿠 같은 전력이 추가되긴 했는데 전체적인 스쿼드가 좀 저번 시즌보다는 약화된 것 같이 보이긴 해요. 이제 귄도안, 마레즈, 그렇죠. 그다음에 칸셀루는 원래 없던 선수니까 라포르테도 뭐 큰 전력은 아니지만 네. 라포르테도 나갔고 어쨌든 도쿠가 일단 증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쵸. 좀 윙어 측에서 좀 고민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막바지에 어떤 영입을 할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막 스쿼드의 질이 그렇게 좋아졌다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물론 이제 마테우스 누니스가 합류를 하고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팀이 달라지겠지만 좀 맨시티도 저는 약간 좀 우승 후보로 칠 수는 있겠지만 이 팀이 확실히 우승할 것이다라고는 점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 절대적인 1강 전력은 아니다. 네. 그러니까 2등 정도 할 만한데 1.5강 근데 문제는
맨시티를 제외하고는 저도 다른 팀이 그쵸. 누가 있어 그러면 없는데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아까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 이제 맨시티를 견제하는 팀이 뭔가 이제 네. DNA를 갖고 있는 레알이었는데 근데 아까 말씀 듣고 보니까 지금 레알에서 좀 DNA를 갖고 있는 선수들이 좀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레알의 부상 선수가 너무 많아요. 그쵸. 그렇죠. 그리고 이제 쿠르투아도 부상으로 아웃되고. 뭐 케파가 있고 네, 지금. 밀리탕도 제가 알기로 부상으로 알고 비니시우스도 초반에 일단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레알의 중원이 아예 세대 교체 다 되면서 네. 뭔가 크로스와 모드리치 같은 선수들이 밀려나면서 뭔가 DNA가 있는 선수와는 좀 세대 교체가 완전히 됐다고 생각을 해서 뭔가 레알이 이제 우승권에서 저는 빼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뭔가 레알이 이제 좀 올라오는 팀으로 다시 내려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서 뭔가 그래서 맨시티를 견제할 팀이 없다는 게 제 똑같은 결론이긴 합니다. 뭐 레알 마드리드도 지금 좀 약해졌고 뭐 맨시티도 지금 약해졌다는 의견인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번 시즌 챔스는 정말 박빙의 승부가 누가 우승할지 모르는 승부가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전력상으로는 솔직히 미넨을 예상했는데 미넨. 미넨을 뚜껑을 까고 보니까 그렇죠. 약간 좀 안 맞는 느낌이. 저도 약간 좀 뭔가 라는 생각이 들긴 톱니바퀴가 했어요. 좀 잘 안 돌아간 느낌이 있긴 해요. 네. 뭐 아직까지 시즌 초반인 것도 있고 뭐 뭔가 투엘도 아직까지 자기의 베스트 11을 못 찾은 그쵸. 거일 수도 있고. 그리고 투엘 씨가 눈이 좀 이상해요. 선수 본 눈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거 좀 좀 이제 영웅 많이 링크가 좀 퇴화됐나요? 다이어, 막 찰로바 나도 그거 봤어. 이런 친구들 링크가 뜨는 걸 보면은 이 사람 뭐지 도대체? 일반인보다도 눈이 낮은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영웅 링크들이어서 과연 미넨이 이제 확실히 그 6번 자리라고 그러죠. 네. 수비형 미드필더 선수를 사야 되는데 이 자리를 다이어 찰로바로 바꿀 생각을 하면은 그냥 김민지 저는 올렸으라 그냥. 우승 그냥 탭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긴 하죠. 그리고 아무리 케인이 보강이 됐다고 한들 공격 자원으로만 그거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쵸. 예전에 미넨이 한창 좋았을 때 막 사네나 막 그 누구죠? 그나브리. 그나브리가 정말 좋았을 때 폼을 보여줬던 만큼도 아니고 뭐 케인 혼자 그렇게 공격진을 이끌어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닌 상황에서 전반적인 밸런스가 좀 아직까지는 많이 삐걱거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넨을 그렇게 탑독으로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또 미넨이 저는 높은 것까지는 가리라 생각은 하는데 물론 그게 미넨이 잘해서가 아니라 다른 팀들이 못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딱히 그런 이번 시즌은 강팀이라고 말할 그쵸. 팀이 몇 팀 없는 것 같긴 해요. 뭔가 하나씩 다 하자가 있어요 팀들이. 뭔가 이제 그러면 이제 사실 고마워지는 거는 이제 발을 오르맞힌 맨시티가 더 고마워질 수밖에 없고. 그렇죠. 너희 팀도 하자 있어? 우리 팀도 하자 있는데 약간 그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도 우린 조금 더 오래 맞췄는데 발을 이제 그렇게 말은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봤을 경우에는 어쨌든 EPL 팀들이 좀 더 우세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긴 해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좀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좀 많이 봐서 그런지 몰라도 4포트에 있는 뉴캐슬까지 전반적으로 좀 탄탄한 느낌이 그쵸. 있어서 전반적으로 거의 다 8강권 전력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말이 안 나온 팀이 있는데 저는 아스날이 굉장히 좀 기대가 많이 되거든요. 오, 아스날. 네, 아스날 말을 안 하긴 하는데. 그렇죠. 챔스 복귀한 아스날. 네, 그쵸. 어느 순간도 말을 안 하고 있어. 하도 오래 안 왔으니까. 그러니까 난 당연히 있잖아 이번에 불창인가 싶었어 이번에도. 그 막 그 앙리짤 있잖아. 낫 아스날. 나 아스날. 그래서 약간 좀 빼놨었네요. 네. 근데 아스날도 이제 충분히 그쵸. 우승은 물론 좀 힘들겠지만 저는 그래도 4강까지 갈 전력은 된다고 생각을 해서. 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팀들이 다 워낙 못하다 보니까. 아스날은 이제 조별만 잘 뚫으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아스날은 그동안 이제 조별 편성이 약간 문제였거든요. 그렇죠. 항상 이제 만났던 게 뭐 바르셀로나, 바이에른 그다음에 뮌헨. 바이에른 뮌헨. 그래서 이제 이런 팀들을 힘들게 이겨서 조 1등을 올라가는데 갑자기 조 2등에서 미넨을 만난다거나 그런 16강에서 미넨 만나고 맨날 이런 게 아스날의 그동안 징크스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다행히도 이번에는 그래도 아스날이 포트 그 예전에는 포트 4에 있었지만 네. 지금은 포트 2에 그쵸. 위치하면서 좀 그런 상황을 좀 많이 피할 수 있게 된 상황이긴 하죠. 그런데 또 아까 저희가 말했지만 포트 4의 상태를 보니까 좀 이상해. 진짜 약간 포트 좀 나도 살짝 좀 라는 냄새나. 생각이 들 수도 냄새나. 있어요. 이상해 약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조추첨 이제 진행 보다가 하다가 아스날 막 죽음의 조에 들어갈 가능성도 은근히 있어요. 이런 팀들이. 아스날과 유니온 베를린. 아스날, 우니온 베를린 뭐 누가 있어. 하여튼 뭐 아스날, 우니온 베를린, 바르셀로나 그다음에 뭐 하면은
뭐 밀란? 밀란까지 하면은 어우 최악. 여기는 진짜 우와, 여기가 진짜 감독 감돌랜다. 토나오는 조별리가 될 것 같은데 미쳤다 진짜.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죠. 어쨌든 네. 다 가능성 있는 상황이니까요. 당연하죠. 네,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금요일 새벽 1시니까 곧이네요. 네. 네. 오늘 이제 얼마 안 남았죠? 5시간 남았죠? 몇 시간 남지 않았죠? 집 가서 씻고 TV 틀면 하겠네. 네, 네, 그럴 것 같은데 이제 챔피언스 리그의 꽃은 개인적으로 저는 조별 추첨이라고 좀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그때 이제 한 팀 한 팀 보면서 쫄리거든요. 네. 예전에도 근데 저희가 막 재추첨하고 이런 장면들이 있었잖아요. 아, 맞아, 그때 맞아요. 있었죠. 예를 누구 나왔는데 미안 이러고 다시 뽑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일은 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짜쳐. 진짜 그러니까요. 짜치고 긴장감을 약간 드리고 긴장 쫄리거든요. 좀 항상 이런 조별 추첨 보면은 이제 조별 추첨 하면은 채팅창이 난리가 나잖아요. 네. 막, 제발 이러고 제발 누구 예번 피해줘, 피하게 누구 피해줘 제발 이러면서 그리고 또 누구 뽑히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이 팀 싫어하시는 분들은 또 제발 누구 만나게 해달라고 그런 제발 거는 미넨 이런 식으로 뭔가 온갖 드립의 향연이 채팅창에서 펼쳐지는데 이런 거 보는 재미도 저도 있기 때문에 오늘 새벽 1시까지 5시간 조금 안 남았는데 빨리 저희도 녹화를 끝내고 네 챔피언스 리그 드립 치러 가시죠. 네 드립 네, 치러 저희도 가서 저희도 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희도 드립 키보드 치러- 어려우니까. 네 키보드 워리어 한번 하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그렇게 오늘 라이브 주제는 다 끝났고요. 진행이 좀 많이 버벅였어요. 괜찮아요. 아이고 아니 여러분들한테 미안한 건 아닌데 듣는 분들한테 미안해요. 안 미안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좀 오늘은 좀 전문 MC 오늘 경석이랑 이제 현승이가 없어갖고 제가 좀 대타로 들어와서 좀 바르지 못한 건 아니고 좀 버벅이는 진행을 했던 점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이제 2부에 이제 감독 아니죠, 심판에 대한 얘기 좀 하고 심판에 대한 얘기. 네. 그다음에 아시아 선수에 대한 좀 편견에 관련된 주제를 좀 다뤄보도록 할 예정이니까요. 2부도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방송 끝내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이제 저는 그냥 축구팬 이동근이었고요. 전소영 교수입니다. 네, 저는 에버튼 팬 박병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